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수위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1년 한시 배제를 추진하였죠. 따라서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나오기를 차기 정부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다주택자들의 급매물 과연 나올까요? 그래요. 물론 뭐 나오긴 나오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쉽사리 급매물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죠. 전국의 다주택자들의 현황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전국적으로 보면 1173만 명이 주택이 있는 유주택자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2주택자 이상이 319만 명 정도 된다는 거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92만 명이 주택이 있는 경우고, 이 중에서 2주택자 이상은 51만 명 정도 숫자가 된다는 거죠. 특히 차기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한 서울 강남 아파트 중심의 매물 출혈을 기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국적인 매물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서울 아파트의 급매물 출현, 이것은 쉽게 나오기가 힘들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6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본다면 똘똘한 놈 한 채. 그래요. 내가 1가구 2주택 3주택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왕이면 똘똘한 놈 한 채, 요걸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좀 안 똑똑한 놈을 그거부터 처분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인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서울의 똘똘한 한 채는 대부분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서울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아무리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감면해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자체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요. 2022년도 현재 양도소득세율인데요. 기본세율 6%에서 10억 원 초과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이 무려 45%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 양도소득세율 표를 보면 1200만 원 이하, 4600만 원, 8800만 원, 1억 5천, 3억 5억이라고 있는데요. 요거 10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15%, 24%, 많이 내는 사람이 35%, 요 정도 라인이었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그렇잖아요. 6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5억 원대 요 중반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양도 차익이 난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15%에서 24%, 요 라인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값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는 보통, 그렇죠. 보통 이제 35% 이상, 요런 세율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를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이 돌파했다는 거고요. 현재 정부 들어서, 문정부 들어서 2배로 뛰었다는 거예요, 이게. 즉, 2017년 경에는 서울 아파트 매매 금액이 평균적으로 15평을 팔았던, 강남에 50평을 팔았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6억대 초반이었죠. 그런데 2021년 10월 달에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주택자 중과세, 중과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세율만 놓고 보더라도 6억짜리가 12억 됐으니까 차액이 6억 아닙니까? 그러니 양도소득세가 40%, 42% 요렇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그 세율 자체가 40%, 42% 요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세율이라고 봐야 되겠죠. 파는 사람 입장, 매도자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중과세를 유예해준다고 하더라도 세율 자체가 높아도 너무 높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서울 아파트 쉽게 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 자체도 너무 높다, 너무 비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LTV는 풀어주되 DSR은 유지하겠다. 그래요.
인수위원회에서는 LTV, 주택담보대출은 공약대로 뭐 70%든 80%든 마음껏 대출 받아라. 단 70 내지 80% 한도에서 대출 받아라 라고 해놓고 DSR은 손을 안 대기로 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되겠죠. 그러니 대출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LTV는 풀어주겠다. 그런데 DSR은 유지하겠다. 이건 약간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뭐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총은 주되 총알, 즉 실탄은 못 주겠다. 그런데 나가서 싸워서 이겨라. 이런 격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안 그래도 비싼 서울 아파트 어떻게 사라는 거예요. 새로운 매수자들 입장에서. 네 번째로 본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 같은 경우, 즉 서울 강남 같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거예요. 강남구의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송파구의 잠실 등등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경우에는요, 주거지역의 면적이 18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즉 아파트 대지권의 비율이 5.45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거주자 아니고서는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2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을 사람한테는 토지거래 허가, 즉 아파트를 매수를 못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러니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산다는 거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뚝뚝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임대차 3법에 의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발의를 하면 2+2년, 즉 4년 동안 세입자들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실거주자 입장에서 본다면 임대차 기간 때문에 실제 매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완화시켜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팔았는데 내가 이 아파트를 팔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팔았어. 그런데 아파트가 더 올랐네? 매덕이 올랐네? 그러면 난처하겠죠. 여기에다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차기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양도소득세 자체가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양도소득세 자체를 인하해버렸네? 40%를 30%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또 난리 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럴 경우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팔았는데 세금을 낮춰버리면 환장한다는 거죠. 이러하니 다주택자 입장에서 서울 아파트 매도하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상까지 서울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 6가지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말씀해 드렸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는 설령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가격, 일단 화면을 보시죠, 여러분. 2017년부터 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 또한 기타 지방의 아파트 가격 이처럼 많이 급등했다는 겁니다. 많이 올랐어요. 이런 상태에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어떤 누가 쉽게 이렇게 비싼 서울 아파트의 가격을 쉽게 대출도 DSR 때문에 안 되고 15억 초과할 때는 또 안 되고 대출도 못 받아. 그런 상태에서 서울 아파트를 쉽게 덥석덥석 살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심지어 2021년도 서울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인데 노원구가 작년 같은 경우 21.7% 상승, 도봉구가 20.1% 상승, 강북구가 16.9% 상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의 자치구 25개 자치구 중에서 매매 가격 상승률 1위, 2위, 3위를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가 차지했다는 거죠. 이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강남 4구는 정말 수십억 현금 있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지역, 노원구나 도봉구, 강북구 이런 쪽에 마지막으로 20, 30, 40 세대들이 연끌이나 비투 등을 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서울에서 새로운 매수자들이 이러한 집을 매수해 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부동산 규제를 풀면 부동산 상승 흐름, 특히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주겠다. 세금도 인하해주겠다. 모든 걸 다 풀어.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꿈틀거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한 꿈틀거리고 상승하는 요 폭이 예전만큼은 상승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는 얘기겠죠. 이런 부분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